8월 28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의 레리 서튼 감독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사직 SS전에 이어서 27일 경기에서도 출근을 했다가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서튼 감독이 조기 퇴근을 했거든요. 한때 가을 야구까지 바라봤던 팀이었는데 지금 두산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롯데의 가을 야구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시즌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감독의 건강 이상으로 더 이상 감독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초반에 너무 환대하게 너무 이렇게 팬들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7위까지 네. 떨어져 있지만 그 압박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얼마나 심했을지 서튼 감독의 마음이 이해는 가네요. 네. 구단 입장은요, 감독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 낮 12시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는 구단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일단 감독을 만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 행보를 결정 짓겠다는 건데, 감독 사퇴 이유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튼 감독의 자진 사퇴는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지금 일어났고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좀 먼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5강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투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종훈 감독 체제로 가겠다고 하겠지만 선수단은 지금 투장을 좀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5강에서 좀 멀어져 가는 분위기고 좀 7연패이다 보니까 선수단 자체 내에서의 좀 더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튼 감독과 올 시즌 끝까지 간다라는 기사를 좀 봤었는데 그런 기사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튼 감독의 이런 이별을 좀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기다림이 좀 더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올 시즌 롯데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감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이종훈 체제 감독으로 올 시즌 마무리를 하겠지만 향후에 다른 감독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1군 무대는 꿈의 무대죠. 긴 기다림 끝에 1군 콜업 소식을 들었지만 단 2경기 만에 불의의 부상으로 다시 긴 재활에 돌입해야 했는데요. 두산의 김태근 선수입니다. 김태근 선수는 2021년 상무 전역 이후 맞는 첫 시즌이 지난해 7월 26일 주전 중견수인 정수빈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데뷔 시즌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군 콜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데뷔 첫 타석에서 안타와 타점을 신고하면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경기였던 27일 수비 도중에 부상을 당하고 교체가 됐었습니다. 결국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으면서 다시 자취를 감췄었는데요. 최근 긴 재활을 마치고 1군 무대에 복귀해서 주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두산의 김태근 선수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외야수 김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재활하느라 고생했고 1군에 올라온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2군에 내려갔다가 이번에 22일 날 1군에 올라왔잖아요. 1군에서 지금 오랜만에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소감이 좀 어때요? 작년에 조금 큰 부상이 있었었는데 그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팬분들 앞에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야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정도 울컥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 가장 울컥했을 때가 아마 그 25일 SSG와의 경기 1차전이었죠. 1번 타순에 이름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첫 리드오프 선발 출장이었습니다. 라인업 얘기를 언제
들었고 그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비 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스타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타격 훈련을 하면서 오늘 리드오프다. 좀 코치님들께서 리드오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조금 설렜습니다. 원래 아마추어 때부터 항상 리드오프를 쳤기 때문에 프로에서도 꼭 리드오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기회를 받게 돼서 듣자마자 엄청 설렜던 것 같아요. 그날 또 선발이 또 대한민국 최고의 자완투수 또 김광현 선수였잖아요. 이 바로 첫 타석에서 2루타 치고 그날 경기가 5타수 2안타 1득점 1타점 하면서 팀이 엄청나게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 아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좀 어땠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는 긴장이 그때 이제 완전 풀렸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또 내일 경기도 왼손 투수니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내일도 다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첫 타석 2루타 쳤잖아요. 딱 느낌이 어땠어? 초구부터 직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맞자마자 안타라는 걸 직감했고 원래 그 정도 코스에 있을 때는 저는 무조건 다음 룰을 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스를 받고 돌았을 때 하재훈 선수가 이미 공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뛰면서도 살짝 옆으로 송구되는 거 보고 그냥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시야가 넓은 선수네. 그러니까 왜냐면 또 하재훈 선수가 또 어깨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근데 선발 출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설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상대 투수가 김광현 선수였고 그래서 좀 살짝 부담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니까 야구하면서 꼭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2군에서 항상 했었는데 그 기회가 저한테 온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투구 이루타라니. 그 정근우가 좋아하는 건데. 나는 몰랐어. 김태근 선수를 나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TV로 중계 보고 있는데 허경민이가 왜 1번을 치지 생각했었거든. 아니 그 정도로 흡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타다 보니까 좀 요즘에 보고 있는 선수가 허경민 선배님이랑 김재호 선배님 두 분의 타격폼을 좀 유심히 보면서 좋은 거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조수인 선수랑도 굉장히 좀 흡사하다라는 체격이나 뭐 스타일 면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나요? 예, 아무래도 대학교 때 수행이 형을 보면서 야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수행이 형이 항상 대학교 때부터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였거든요. 지금 팀 내 현재 외야수가 6명이잖아요. 로하스, 김재환, 김민태, 정수빈, 조수인, 김태근 선수가 있어요. 네, 정수빈 선수가 이제 최근 뭐 허벅지가 좋지 않아서 김태근 선수가 이제 출전 기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쟁쟁한 이 외야수 팀에서 외야수들 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팀에서 주력이나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1차적으로 제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히 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우타가 없기 때문에 왼손 투수가 나왔을 때 이제 저한테 기회가 몇 번 온 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왼손 투수 타격과 수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깨도 좋던데 외에서 보니까. 어깨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1루에서 홈 뛰는 거 보살도 한 번만 시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아이고 잘 봤어. 배명고등학교 시절에 유격수를 보다가 건국대학교 진학 후에 포지션을 외야수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당시에 포지션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3학년 때까지는 유격수로 시합을 뛰었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빠른 발을 살리고 싶어서 외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원래 연습을 같이 했었거든요. 외야도 하고 내야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두산으로 외야로 지명을 받게 돼가지고 외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2군에서도 그렇고 뭐 대학교 뭐 4학년 때도 그렇고 외야 포지션 세 군데 중에서 어느 곳을 제일 많이 소화를 했어요? 처음 외야를 가면 일단 중견수가 제일 편하잖아요. 주 포지션은 중견수인데 이제 좌우 코너를 할 수 있어야지 1군에서 이제 백업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습은 코너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외야는 쉬운 포지션 하나도 없던데. 왜 공이 탁구공이 날라와? 되게 외로웠어요 그 공간이 잔디 위에서. 네. 낙고 지점도 찾기 낙고, 힘들고 맞아. 공이 한참 날라와요. 제일 힘든 건 공소교대가 제일 힘들어. 너무 공감되는데요. 내야 했을 때는 이제 주위에 사람도 많고 시야가 가까우니까 집중이 잘 됐는데 외야 나갔을 때는 이제 외딴 곳에 떨어진 느낌이어가지고 더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외야 나가면 선수들끼리 소통하는 것보다 팬들하고 소통이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태근 선수가
선수가 2019 드래프트에서 2차 5라운드 전체 49순위로 두산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니 엄청난 경쟁의 시간이 펼쳐졌는데 데뷔 1년차 때 1군에서 한 타석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당시 대수비와 대주자로 출전했었죠. 한 타석도 타격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 지명을 받았을 때 이제 됐다. 곧 주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프로에 딱 입단을 했었는데 제가 아마추어 때는 타격에 엄청 장점이 있는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프로에서 부딪혀 보니까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또 투수들 공은 아마추어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많이 좌절하면서 작아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코치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력, 수비 이런 거를 키우자라는 게 있었고 2군에서는 그거를 위주로 했었는데 솔직히 제가 신인 때는 1군에 올라갈 성적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1군에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1군 경험을 해보고 아, 타격도 잘 준비해서 타석을 꼭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현명한 생각인 것 같네요. 그쵸. 네. 2020년 6월에 상무 입대했는데 이때 이 그 군 입대는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구단에 좀 어떤 권유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약간 좋았어서 저도 가고 싶었고 구단에서도 상무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워낙 그 당시에 또 외야수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 네. 맞아. 일단 빨리 해결하자. 상무에서도 시즌 첫 해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1할 7분 9리에 멈췄어요. 그죠? 하지만 뭐 두 번째 시즌에서는 169경기에 나와가지고 2할 8분 9리에 5홈런 28도루 도구로 타격 쪽에서도 공격 지표가 확 올라갔는데 그건 변화가 있었어요? 상무에서 박찬환 감독님께서 저의 문제점을 잘 알고 그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상무했을 때는 일단 야구밖에 할 게 없으니까 연습량이 엄청 많았던 게 제 타격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좀 그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대학 통산 도로가 52도로예요. 아니 100m 달리기를 11초 플랫에 뛰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주력은 워낙 자신이 있었어가지고 대학교 때는 11주 플랫을 뛰었는데 다치고 나서 주력을 아직 체크를 안 해봐가지고 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두산 내에서 있잖아. 이유찬, 조수행, 뭐 김대한 엄청 빠르잖아요. 이게 막 뛰어보면 누가 제일 빨라요? 아직 그렇게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같이 있을 때는 상무에 있었어가지고 한번 뛰어봐요. 누가 제일 빠른지. 알겠습니다. 상무 전역 후에 첫 시즌인 지난해였죠. 내복사근 부상으로 인해서 전반기 이렇다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후반기를 전후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7월 26일 처음으로 1군 콜업을 받았는데 당시 어떤 기억이 좀 강하게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2군에서 한 경기를 뛰고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제가 준비가 잘 됐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 1군 딱 올라가는 순간 아무 생각도 솔직히 안 들거든요.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겠다. 부딪혀 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드니까 자신 있게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스타팅을 나가게 해주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첫 타석에 들어가서 안타를 바로 이루타를 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데뷔 첫 타석에 이루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이게 첫 안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는 빨리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셨구나.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또 흐름을 갈 줄 알았는데 정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었는데 이 부상 직후에 딱 이거 크다라는 생각이 당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야구공을 맞은 줄 알았거든요. 넘어지고 나서 주변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야구공 맞았다고. 근데 그게 제 발목에서 소리가 난 거였더라고요. 뚝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치명적인 거 알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 병원에 실려가면서. 근데 그때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활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많이 자신과의 싸움인 거잖아요. 재활 자체가. 일단 전반기 때 내복사근 찢었을 때는 이게 야구 선수 생명과의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재활하는데 그냥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는 병원에서도 주력이 100% 돌아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초반에는 그냥 기부스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운동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선수가 한번 1군에서 경기를 뛰고 팬들의 응원을 한번 받아봤으면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냥 야구 실력이 원래대로 못 돌아와도 그냥 다시 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김태건 선수 아직 어리니까 이제는 진짜 그런 부상 없이 승승장구할 거라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부상 회복 이후에 부상 당하기 전보다 이게 스피드는 몇 프로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아직 통증은 솔직히 남아있거든요. 이제 운동하고 나면 집에 와서는 이제 다리를 움직이기가 힘들고 일단 열이 나고 몸이 풀린 상태에서는 제 느낌에는 100%를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생각을 못 하겠어요. 경기장에 나가면 제가 원래 원체 몸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100%로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타격할 때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근우 선배한테 궁금하거나 뭐 묻고 싶은 거 혹시 있을까요? 일단 선구안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좋은 공을 쳐야지 좋은 타구가 나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저만의 조언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재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게 엄청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 변화가 생기면서 저 역시도 지금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좀 많이 혼동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상하로 갈지 좌우로 갈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윙 메커니즘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보기 때문에 김태건 선수의 스윙을 봤을 때는 좌우에 대한 라인을 그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투수의 플레이트랑 날라오는 궤적 포수 밑에 그 4, 5, 6분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을 빨리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내 시선에서 그 라인을 빨리 잡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공이 떴을 때는 변하고 일단 제일 빠른 볼을 대처를 잘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눈이 움직이지 않고 그 4, 5, 6분을 많이 잡는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볼을 많이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지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군 콜업이 돼서 이승엽 감독을 만났을 텐데 이승엽 감독이 혹시 따로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었을까요? 감독님께서는 항상 선수들이 이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나가서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해라. 너의 플레이를 편하게 해라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승엽 감독님 집 주소 알려드릴까요? 경기만 하고 계시고 버섯이라도 보내.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유지하셨군요. 저도 김성 감독님 맨날 명절마다 선물 보내고 했죠. 예. 그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김태건 선수가 바라보는 김태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나의 과거와 이제 미래의 모습들이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선수일까요? 아마추어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에 그냥 대충 했던 플레이가 없거든요. 나중에 더 좋은 선수가 되더라도 항상 매 순간 플레이를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지만 저는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더 믿고 가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1군에서 뛰고 있는데 사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리가 불안하잖아요. 나는 반대야. 한번 올라왔으면 이를 깨물고라도 어떻게 바지끄레기를 끄적거다 내려가면 안 돼. 버섯을 보내든 뭘 하든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 돼 여기서. 네,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맞습니다. 두산 베어스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팬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두산하면 제 이름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는 리그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대급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에릭 페리인데요.